안녕하세요. 선재기 월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이란 전쟁이 이제 2주째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유가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략 비축으로 방출하기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4억 배럴, 그러니까 32개 회원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나눠서 합쳐서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기구 분석을 보면요. 전쟁이 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하고 그 제품 양이 전쟁 전보다 90%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거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8천만 배럴 방출을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도 한 1,450만, 뭐 1,400, 1,350만 배럴 정도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자기들 사정에 맞춰서 나가는 이제 방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 평균 한 2천만 배럴이 이제 그동안에 운송이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석유 소비량이 하루에 한 1억 배럴이니까 지금 보면은 전문가들 얘기는 뭐 이런 그 하역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약 때문에 그 과거에 보면은 5번 방출이 됐었는데 하루 평균 한 300만 원에서 만원 봐야 500만 배럴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기구 사무총장도 중요한 조치는 틀림없지만 임시 방편이다. 핵심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금 뭐 이란이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기뢰선도 잇따라 침몰시켰다고 밝히는 상태인데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들한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용하길 자긴 바란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그 근처에 있는 그 이란 항구를 공습을 할 모양입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중부사령부, 여기가 이제 지금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이란 민간인들한테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그, 얼마 전에 그 이란 그 초등학교 그 오폭 때문에 그때 많은 학생들이 죽었죠. 그 문제, 그게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제 대피하라고까지 이제 소명을 내린 상태입니다. 작전 관련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거기가 그 주요 그 에너지 공급 통로인데 일본 쪽 언론을 보니까 어, 자위대가 이른바 집단 자위, 집단 자위권 이거 뭐 발동을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뭐 기뢰 제거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걸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모양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뭐 미국의 요청은 없었다고 하고 신중한 입장인데 뒤집어 보면은 자위대의 어떤 그 정식 군대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일본이 그 자기들 그 이른바 정상국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그런 거의 어떤 기회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그동안에 뭐 관세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조금 좀 삐거덕대 왔는데 이번 중동전에서도 글쎄요, 뭐 협력한다고 백악관 쪽은 강조를 하는데 글쎄 조금 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약간 삐딱합니다. 프랑스 입장 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올해가 주요 7개국 G7 그 순회 의장국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전쟁 나고 나서 처음으로 G7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마크롱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가 중동전이 있지만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다. 별개 사안이다. 그러면서 중동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관심하고 지원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좀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 거를 좀 발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트럼프가 그 앞서서 푸틴하고 통화했다고 밝히고 나서 러시아 그 원유 제재를 좀 한시적으로 풀 가능성을 그렇게 시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소리냐?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크롱은 또 이제 중동전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거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면서도 분명한 거는 이 분쟁에 대해서 확실한 정치 군사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따끔하게 좀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아직도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 그 배후 단체들도 지금 전쟁에 끼어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최종 목표, 작전 속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트럼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꼬집은 겁니다. 트럼프로서는 조금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유럽연합이 그 이란에 대한 이란 인권 침해, 지난 1월에 그 반정부 시위, 그 유엔 진압에 관련해서 추가 제재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외교 소통들이 외신에 전한 걸 보면요. 이번에 그 세계 그 최고 지도자가 된 그 하메네이 차남 모스타파는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미 그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혁명수비대가 모스타파한테 충성을 맹세를 했는데 뺐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 미국하고 좀 박자가 안 맞는 걸 조금 시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음, 러시아가 트럼프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도 그 이란을 은근슬쩍 돕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그 중동 안에 있는 미군 뭐 함정이라든가 그 전략 자산 같은 위치를 이렇게 막 슬그머니 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CNN 보도인데요. 그 전술 첨단 드론 그 전술까지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원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확인이 된다면은 중동적 중동전 그 향후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또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드론 지원 문제는요, 사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이게 이제 zel렌스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이 요청해서 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드론 공격, 이 러시아가 드론 공격하는데 그것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또 이란 드론이거든요. 그거를 막는 기술을, 노하우를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제공을 했다고 젤렌스키가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러시아가 이란을 드론 기술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시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좌우지간 글쎄 뭐랄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군 오폭 때문에 이란 그 여자 초등학교 학생들 한 175명 정도가 희생이 되고 막 다수가 다쳐서 지금 뭐 이게 지금 상당히 이란에서 아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그 미군이 아마 지금 중간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미군 중간 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미국 책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부품이 나왔던 게 이건 뭐 이란 쪽에서 뭐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오폭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 이유가 그 좌표를 잘못 선정한 것 같다. 국방부가 중부사령부에 좌표를 전달을 했는데 그게 옛날 거라는 겁니다. 그 폭격된 그 학교가 옛날에 그 이란 군기지였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걸 옛날 그 자료 그대로 해가지고서 잘못 판단해서 폭격을 해서 그렇게 참사가 난 것 같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 지적은 반드시 민간 쪽 우려가 있을 때는 좌표를 설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요즘에 AI를 이용해서 이런 그 좌표 설정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AI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해서 이 문제가 좀 앞으로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AI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중동전에서도 보면은 그 걸프 지역에 있는 뭐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뭐 바레인에 있는 그런 그 미국 아마존 뭐 이런 구글 같은 데들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이란이 작심하고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런 현대전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가 어떤 이란은 이제 합법적인 공격 목표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어떤 현대전의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이게
그 빅테크들로 하여금 미국이 주로 이제 미국 회사들이죠. 중동 걸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네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월가 쪽하고 이런 그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요소 같습니다. 지금 뭐 사이버 전쟁 얘기도 나오고 이란 중앙은행을 그 사이버 공격해서 이란이 상당히 좀 혼동을 겪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눈에는 눈이다. 그러니까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은행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전쟁 양상이 이제는 뭐 물론 뭐 서로 공격하고 하지만 이런 게 사이버 AI 쪽으로도 확실하게 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로 잡은 전쟁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요. 어, 이란 대통령이 조건을 강하게 내세웠지만 사실 뭐 미국이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니지만 조, 이런 거를 국제적으로 보장해 주면은 뭐 휴전할 용의가 있다. 살짝 대화 용의를 비친 거는 그래도 그나마 불행 중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